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어떤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경제하면은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돈이죠. 네. 뭐 경제가 돈에 대한 것은 맞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 또 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역시 부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왠지 부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사회를 통해서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아름다운 부자들보다는 뭐 벼락부자, 아니면 요행으로 운이 좋아서 이런 부자들이 좀 간간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부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지는 않는 편이 있긴 했습니다. 점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본주의다 아니다를 떠나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해줘야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부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부자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 많은 사람,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부자의 개념이 있냐면 좀 우스갯소리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갑자기 뭐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뭐 철도가 들어와서 땅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복권 같은 요행이 생겨서 운 좋게 부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또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명성을 얻는 유명 인사나 스타들도 뭐 이렇게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서 부자의 개념을 한번 바라보자면요, 역시 자기 스스로 노력의 결과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는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벌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 가족, 지역사회,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또 우주가 있다면 우주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아름다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많이 벌면 뭐하냐, 많이 가지면 뭐하냐,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부자다. 우리 뭐 법정 스님 같은 분들 돈 한 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펼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그 뭐 종교인이라든지 또 평생 모은 돈을 다 뭐 대학에 기부하는 떡볶이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요, 어떤 영향력으로 썼냐는 건데요, 무소유의 개념으로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가 꼭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은 있었겠지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많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영향력이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야 될 점은, 부자는, 아름다운 부자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게 나누게 될 재무설계하고도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즉, 돈을 무조건 불리기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재무설계냐? 아니다. 좋은 금융상품에 언제 적시에 투자해서 2배, 3배의 수익을 낼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계속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재산이 줄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리,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돈은 물과 같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돈을 물 쓰듯이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물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증발됩니다. 즉, 저축도요, 가만히 두면 돈이 이자가 붙어서 불어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어떻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같이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 현금이 불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가 되고 또 원금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부자, 아름다운 부자는 무엇이냐?
자기가 돈을 잘 관리하고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도전을 하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역시 경제학의 기초 개념 또 이런 돈에 대한 개념들은 잘 정리할 경우에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또 성인들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다음 차시에 생각해 볼 얘기들은 진로 설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과 취업, 진학의 개념들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경제학의 기초 개념, 그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겠죠. 제가 경제학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자원의 희소성과 욕구의 무한함, 그것을 일단 인간이 인식을 하고 그것 앞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가능성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물 교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무엇인가를 교환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교환을 하게 되면 분업이라는 개념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업화된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나머지 직업은 포기할 것인가의 얘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좀 더 확충하면 바로 전문성, 전문화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진정 아름다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어쩌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잘 알고 세상을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선택한 길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의 일에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회비용의 개념은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울 때도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을 자죠?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되죠. 예. 8시간이면은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이죠. 3, 8에 24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을 90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하루에 3분의 1을 자니까 평생 몇 년을 잠을 자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30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중간에 자투리 시간에 낭비하는 시간들, 이 시간이 몇 년씩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웃는 시간, 행복해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90년 중에서 1년, 2년도 되지 않는다. 더 황당한 거는요, 우리가 웃는 시간의 대부분 7, 8개월, 그 기간은 고등학교 이전 시간이었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많이 웃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꼭 돈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선택의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 그것에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응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학생들과 성인들의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경제학의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기회비용은 나한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간식은 치킨이 좋을지 피자가 좋을지 역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